안녕하세요. 테슬라가 간밤에 마이너스 8%가 떨어졌습니다.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심란하신 분들 많을 텐데, 저는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가 바뀔 정도의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으면은 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예측하고 뉴스 좀 더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테슬라의 통신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많이 듣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통신이란 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? 자동차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죠. 그 차량 간에 서로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게 많거든요. 가령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내비에서 요즘에 저희가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모드를 키면은 고속도로에서 뭐 100km로 주행하다가 80km 단속 구간이 있으면은 그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받아서 각 시스템에 그걸 전달합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줘가지고 혹은 이제 엔진을 어느 정도 출력을 줄여줘가지고 80km의 속도를 맞추거든요. 이런 게 통신이 있기에 자동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 통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명실상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통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캔 통신이라는 것입니다. 캔 버스라고도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배선으로 모든 선을 연결을 해야만 했어요. 같이 쓸 수 없는 그런 선들을 다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이제 캔 통신이 개발이 되면서 한 라인을 통해서 여러 유닛들이 같이 정보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. 네트워크망의 형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그 버스가 가는 길 있죠. 그게 이제 캔 버스의 이제 주선이라고 하고 이제 각자의 유닛들이 버스 정류장처럼 이렇게 있는 겁니다. 어떤 유니트에서 어떤 정보를 뿌리면 그 버스 길을 따라서 특정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,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기도 하고 한 군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 유닛들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버스 정류장을 들리면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게 캔버스였는데, 지금까지도 테슬라 차 같은 경우도 이 캔버스 통신은 아주 유용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건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, 테슬라는 어떤 것을 혁신했냐면 새로운 통신 규격을 이제 자동차에 도입을 한 겁니다. 그 통신 규약은 이더넷이라는 건데, 이 통신 규약의 장점은 속도입니다. 뭐니 해도 속도인데, 그 캔 통신의 속도가 최대가 한 1Mbps 이 정도 되거든요. 뭐 최근에는 캔 FD라고 나와가지고 뭐 8 Mbps 정도 나오긴 하는데, 이더넷 같은 경우는 100에서 1000 Mbps까지 나옵니다. 이렇게 한 100배에서 1000배까지 일반 캔 통신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어떤 특정한 면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,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많은 용량을 같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테슬라에서 이걸 개발한 건 아니지만 자동차의 또 핵심 이제 통신 규약으로 도입한 거는 이제 테슬라가 거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2012년에 모델 S가 나오면서 이거를 도입했는데요. 이 배경을 보면은 테슬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왜 굳이 가만히 있는 그 통신 시스템을 일부를 갈아엎고 새로운 걸 도입했는지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군데서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, 사실 많은 혁신들은 한 가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비전, 자율주행입니다. 자율주행.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이죠. 그 이더넷은 로보택시 사업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2012년도에 말이죠. 자율주행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, 테슬라에 최근에 8개 카메라가 있죠. 8개의 카메라가 그 환경을 쫙 살피죠. 도로도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, 자동차, 그리고 자전거, 신호등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전달해 주겠죠. 그것을 받는 유닛이 이제 FSD 유닛이라고 했는데,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3, 하드웨어 4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중에 있는 자동차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게 거의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칩인데, 8개 카메라에 있는 정보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받아서 자율주행 칩에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
또 게이트웨이 ECU라는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유니트에 그것도 이더넷 통신을 사용해서 그 정보를 뿌려주고 거기서 이제 캔 통신을 통해서 뭐 모터라든지 그 샤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하는 그 과정이 엄청 빨라야겠죠. 그 과정을 위해서 다른 통신 규약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게 바로 이더넷이었습니다. 그렇게 이더넷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발전을 했고 그것은 사이버 트럭에서 좀 더 확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차량 시스템의 아예 일부를 치환시켜 버리는, 그래서 뭐 배선의 85%까지 줄이는 그런 혁신도 거듭을 했는데요.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올리진 않지만 이런 기술의 시사점은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물꼬가 터지면은 이런 자동차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거고 자동차 업계에서 뭐 기본 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도 꼭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이더넷 통신을 활용한 OTA입니다. OTA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무선 업데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기존에는 차량이 리콜이 걸리거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으면은 다 정비소에 직접 입고를 해서 그 각자의 진단기를 꽂아서 업데이트를 했어야만 했습니다. 내비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려면 SD카드를 빼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롬 아이디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죠.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이 무선 인터넷이 됩니다. 와이파이도 작동되는 환경 속에 있고,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그 외부 그 테슬라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그 하나의 컴퓨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. 컴퓨터에서 테슬라 업데이트할 자료를 받아와서 또 그것은 이제 허브가 돼가지고 이더넷을 통해서 뭐 각종 업데이트도 진행할 수 있고 자율주행 데이터도 그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.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업데이트도 그냥 차량 수리를 편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율주행을 위해서였던 거죠. 그 로보택시 사업이 엄청 활성화가 된 상태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. 차량이 한 10만 대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. 10만 대가 이제 일으키는 하루의 매출은 저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. 그 차량 한 대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.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나가지고 이상 작동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기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. 재영아 미안해요. 나 거의 다 했어요 아빠. 그런 상황에서 10만 대를 다 정비소로 배송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나하나씩 처리하기에는 엄청난 인건비와 시간 손실, 또 매출 발생 지연으로 인한 전체적인 금전적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OTA 업데이트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계 최초였습니다. 사실 그냥 자동차를 좀 더 좋은 자동차로 만들기보다는 그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,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발전된 게 테슬라 통신 기술이거든요.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질문 하나가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필요를 일으키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. 그게 또 나아가서 혁신을 만드는 거구나. 당장에 테슬라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뭐 혁신을 일으키는 자체는 좋은 질문에서 나오고 좋은 비전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을 기술 발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오늘 두 가지 이더넷과 이제 OT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사실 더 얘기하자면 테슬라 슈퍼컴퓨터도 얘기할 수 있고 그 테슬라 FSD 칩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런 간단한 틀만 먼저 얘기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